네, 안녕하세요. 예,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자, 오늘은 표준 정규분포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있는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를 잠깐 돌아가 볼까요? 17페이지 복습하고 나와 있는데, 자,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 n, m, 시그마 제곱. 자,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확률을 구하는 게 쉽다, 어렵다? 그렇죠. 어려웠죠. 얘는 어렵다입니다. 이거는 확률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확률이 곧 넓이이기 때문에 그 넓이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지. 자, 그런데 자, 이 경우 정규분포는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1의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자, 이 경우는 확률 구하는 게 어떻다? 굉장히 쉽다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이미 전부 다 수학자들이 전부 다 표로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구하는 게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 어려운 것을 쉬운 것으로 바꾸는 것, 이 목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1번 보시면 자, 평균이 얼마? 예, 평균이 0이고 0 쓰시면 되죠. 자, 평균이 0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얼마?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편차가 1 하고 박스에 쓰시면 되죠. 1인 정규분포를 이런 걸 뭐라 한다? 예, 이런 쉬운 정규분포를 표준이 됐다 해서 정규분포는 정규분포인데 표준 정규분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표준 정규분포는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보통은 이제 확률 변수를 x라고 많이 쓰는데 자, y라고도 쓸 때가 있고요. 자, 근데 이 경우는 굉장히 엄청 중요하고 좋은 거잖아. 자, 그래서 특이하게 Z라고 씁니다. Z라고 써요. 되게 좋다. 되게 좋다라고 해서, 네, Z라고 씁니다. 여러분도 뭐 되게 좋은 걸 존나 좋다 하잖아요. 그치? 그죠? Z. 죄송합니다. 자, Z라고 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 약속 같은 거예요. 예, Z라고 쓰고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니까 1이라고 쓰셔도 괜찮고 이걸 1의 제곱이라고 쓰셔도 괜찮고 제곱해봤자 어차피 1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쓴다. 기호로 쓴다라는 거고요. 자, 3번 표준 정규분포의 경우 무엇을 이용하여 밑줄 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 자, 무엇을 이용하면 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뭐냐면 씁시다. 표준 정규 분포 표입니다. 표 쓰세요.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미 다 구해놨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일단은 이게 쉽다고 했는데 얼만큼 쉬운지부터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보고요. 이 쉬운 걸로 고치는 것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내려와서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분포 n 0,1을 따를 때 자, n 0,1을 따를 때 확률을 물어봐요. 자, 0부터 시작해서 평균 변수 Z라고 쓰기로 했죠. 자, Z가 스몰 z까지 0부터 Z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값은 아래 그래프의 색칠한 부분의 아래 그래프가 뭐죠? 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종 모양의 곡선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 평균이 0이기 때문에 대칭축이 0인 그런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자, 0부터 Z까지 Z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 있다고 치자. 0부터 Z까지의 확률을 구하라는 것은 0부터 Z까지 해당하는 이 부분에 이 색칠한 부분에 무엇을 구하는 것과 똑같았더라? 넓이 쓰시면 되죠? 아래 색칠한 부분에 넓이와 같고 자, 이 부분은 그러니까 0부터 Z까지의 넓이를 구하시는 것과 같고 그 값은 무엇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넓이는 표준 정규분포 표
표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 자 P 0부터 시작해서 Z라는 거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정규분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죠. 자, 얘가 1.72까지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0부터 1.72까지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0부터 시작해서 요 Z값이 1.72가 되는 거니까 0부터 시작해서 1.72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그 넓이는 표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 표의 일부분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가져왔는데 표로 가져왔죠? 그 정규분포 곡선 옆에 그림을 보시면 그러니까 세로축에 뭐라고 써여 있냐면 1.7이라고 써 있고 가로축에 뭐라고 써 있냐면 0.00, 0.01, 그래서 0.02가 있잖아. 그럼 1.72라는 것은 1.7하고 그 다음이 0.02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세로 1.7과 가로 0.02가 만나는 그 지점에 뭐라고 써 있어요? 0.4573이라고 써 있죠. 그러므로 이거의 확률은 0.4573입니다. 라고 이렇게 읽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자, 이 표가 우리 교과서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교과서 표 보세요. 엄청 뒤에 거의 제일 뒤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교과서 151쪽 마지막 장입니다. 151쪽에 이게 표가 표준 정규분포 표가 나와 있어요. 1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겠어? 자, P 확률 0부터 시작해서 Z가 어디까지를 한번 볼 거냐면은 1.96까지의 넓이를 구해보래요. 그럼 151쪽에 있는 표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찾으면 돼요? 자, 세로축에 0.0부터 3.3까지 숫자가 있잖아. 그 중에 누구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1.9를 먼저 찾으세요. 1.9 찾고 그 다음 이제 옆으로 쭉 갈 텐데 옆으로 쭉 가는 거는 6으로 끝나는 거니까 0.06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되겠지? 그럼 1.9하고 0.06이 만나는 거 뭐라고 써 있어요? 4750이라고 써 있죠. 네, 4750이라고 써 있는데 요 점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0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면 다 확률이 0점으로 시작할 테니까 확률이 1을 넘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요건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0.4750이 0부터 1.96까지의 넓이, 즉 확률이다라고 이렇게 표를 가지고 읽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표를요, 시험 시간에, 시험 문제에 이 표를 다 제공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요, 다시 프린트. 자, 보시면 당구장 표시 보이죠? 시험에서는 표준 정규분포 표를 전부 싣기에는 여백이 부족하므로 왼쪽 표와 같이 편집된 형태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죠. Z가 뭐 0.5부터 3.0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그럼 그 표를 이용하면 한번 구해봐. 자, 0부터 시작해서 뭐 Z가 자 1.5까지다. 여기까지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그 편집된 표에서 Z가 1.5일 때를 읽으시면 되니까 1.5일 때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0.433입니다. 아, 그때의 확률은 0.4332입니다. 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때는요, 요 편집된 표를 이용해서 볼게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시험에는 편집된 표가 주어지기 때문에 요 편집된 표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별표. 자, 그런데요, 표에 나오지 않는 확률값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면 되는 거냐면 밑줄, 함수의 대칭성 밑줄. 자,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정규분포 종 모양의 곡선은 좌우가 어땠더라?
그렇지. 좌우가 대칭이었잖아. 좌우 대칭이었기 때문에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모르는 값들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지금 주어지고 있는 z값이 전부 다 양수야. 양수값만 주어지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만약에 이 1.72가 아니라 마이너스 1.72가 알고 싶어. 그럼 마이너스 1.72부터 0까지 해당하는 이 부분의 넓이, 즉 이 부분의 확률이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0부터 1.72의 노란색 색칠한 부분이나 마이너스 1.72부터 0까지 색칠한 빨간색 부분이나 그 넓이가 서로 어떻겠어요? 동일하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서로 같을 테니까. 그러니까 0.0부터 1.72까지 넓이가 0.4573이었다면 마이너스 1.72부터 0까지의 넓이도 0.4573, 즉 같은 확률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대칭성을 이용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가겠습니다. 문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100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네, 100쪽입니다. 자, 교과서 100쪽을 보시면, 자, 문제 2번에 바로 1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100쪽에 문제 2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 I 좋아.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데 I 좋아. 왜? 나는 표만 읽으면 되니까. 자, 이걸 따를 때 다음의 확률을 구하시오. 그래서 1번은요. 자, 얘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Z가 1보다 크거나 같을 그럴 확률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종모양의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리시고, 그래프 그리기. 자, 표준 정규분포니까 평균은 0. 평균은 0인 거니까 대칭축은 0이 되게 될 거고. 자, 1보다 크다니까 1을 찍으셔야겠지. 1은 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에 1 이렇게 찍으시면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1보다 큰 쪽인 거니까 색칠 어디? 이쪽에 해당하겠죠, 이쪽의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자, 이걸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렇죠. 얘는 요 반띵에서, 보이셈? 요 반띵에서 얼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냐면 0부터 1까지 해당하는 이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 반띵은 일단 얼마일까? 이 반띵은 전체 넓이가 항상 1이었기 때문에 이 반띵은 0.5가 되겠죠. 그쵸? 0.5에서 누구를 빼주면 돼요? 0부터 1까지 해당하는 넓이를 빼시면 됩니다. 자, 0부터 1까지 해당하는 넓이 뺄게요. 우리 프린트에 편집되어 있는 표를 보겠습니다. Z가 1.0일 때를 읽으시면 되겠죠? 1.0일 때 확률이 얼마예요? 0.3413. 그래, 이 부분이, 요 파란색 부분이 0.3413이라는 거야. 3413 맞나? 네, 맞죠? 자, 그러므로 0.5에서 얼마를 빼시면 돼요? 0.3413을 빼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이 노란색 부분에 답이 나오게 되겠죠. 실제로 계산을 하시면 요거 답이 얼마 나오냐면은 0.1587 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0.1587 하고 요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괜찮?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괄호 2번. 괄호 2번은요. 자, 마찬가지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자, P 확률을 구하래요. 절대값 Z가, 자, 1.96보다, 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래요. 절대값 풀어야겠죠? 고1 수학. 자, 절대값을 풀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1.96보다 크거나 같고 1.96보다 작거나 같다. 절대값 풀 수 있고요. 자, 지금부터 이 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니까 종모양의 곡선이고요. 표준화가 끝난 Z이기 때문에 평균은 0이고요. 자, 이제 마이너스 1.96부터 1.96 찍읍시다. 마이너스는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96 여기 있을 거고요. 자, 1.96은 0보다 크니까 여기 있을 거고요.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자,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네, 그렇죠. 0부터 1.96까지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얘가 똑같은 게 두 번 있는 거니까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죠. 아까 찾아놨죠? 0부터 1.96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0.4750이라고 했으니까 자, 얘는요 0.4750이 있는데 4750이 두 번 있는 거잖아. 그치? 여기 있고 반대쪽에 또 하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고요.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0.95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준 정규분포에서는 이미 다 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편집된 표원, 주어진 표건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게 우리의 이야기였고요. 자, 문제 3번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 3번을 보시면 확률 변수 Z가 마찬가지죠. 표준 정규분포를 따를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A 값을 구해라. 바로 1번 보시면 자, Z가 A보다 크거나 같을 그런 확률이 0.0668이래요. 자, 이번에는요 확률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Z가 될 수 있는 요 경계값 A를 구하는 거거든. 자, 한번 해볼게. 자, 일단은 표준화가 끝났으니까 일단은 정규분포 곡선 종모양, 정규분포 무조건 종모양. 표준화가 되는 거니까 표준 정규분포니까 평균 얼마? 평균은 0. 자, 이제요 이 A를 찍으셔야 돼요. 경계값 A를 찍어야 되는데 자, A는 0보다 큰 여기 있을까요? 아니면 0보다 작은 여기 있을까요? 0보다 큰 쪽에 있겠죠. 여기 있어야 돼요. 선생님 여기 있으면 왜 안 돼요? 안 됩니다. 만약에 A가 여기 있잖아? 그럼 Z는 A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A보다 큰 쪽 이만큼에 해당해. 이만큼. 그럼 이만큼 넓이는 A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요게 반띵이 0.5잖아. 그럼 이 넓이는 0.5보다는 더 커야겠지. 근데 0.0068밖에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쵸? 넓이가 되게 작잖아. 근데 여기 있으면 0.5보다도 넓이가 커버리니까. 왜? 반띵이 0.5인데 반띵보다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쵸? 여기 있으면 안 되고 A는 이쪽에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즉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만큼이죠? 이 파란 색깔 넓이가 이만큼이 0.066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자, 이게 0.068이라면 요만큼 빨간색 요만큼의 넓이는 얼마가 돼야 돼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합친 게 반띵 0.5니까 요 빨간색에 해당하는 거는 0.5 반띵에서 0.0668을 뺀 것만큼이지 않겠어?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0.433인가? 0.4332 하고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편집된 표로 돌아가셔서 0.4332가 확률이 되게 하는 그런 Z값을 거꾸로 찾는 거야. 자, 편집된 표 보세요. 확률이 0.4332 찾아보세요. 세 번째 칸에 있죠? 답 얼마나 나와 있어요? Z값 얼마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1.5죠. 따라서 A의 값은 1.5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거꾸로 찾는 거죠. 거꾸로. 자, 괄호 2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2번을 보시면 자, P 확률을 구하라는 건데요. 자, Z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9938이라고 되어 있어요. 9938이라고 되어 있네요. Z값 찾읍시다. 자, 마찬가지로요. 종모양, 정규분포 종모양. 자, 표준 정규분포니까 평균은 0인 거고. 자, 이제 이 A 값을 찍어야 돼. A는요 0보다 큰 쪽에 있거나 아니면 0보다 작은 쪽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0보다 큰 쪽에 찍어야 될까요? 작은 쪽에 찍어야 될까요? 큰 쪽에 찍어야 돼요. 이쪽에 찍어야지 맞습니다. 왜요 선생님? 자, 만약에 0보다 작은 쪽에 찍었다면 A보다 작은 쪽인 거니까 이쪽에 해당하는 넓이야. 얘가 0.9938이 돼야 되는데 얘는 반띵조차도 안 되잖아. 0.5조차도 안 된다고. 너무 하찮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아니겠죠. 이쪽에 찍혀야 그래야지만
이만큼 넓이가 0.9938이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만큼의 넓이가 0.9938입니다. 파란 색깔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요, 요 A 값을 찾을 건데,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 빼주자. 뭘 빼주면 되는 거냐면, 요만큼. 반띵이죠, 반띵. 요만큼을 먼저 드러냅시다. 요만큼을 드러내면 0.9938에서 요게 반띵이잖아? 얘가 0.5겠지? 그럼 0.9938에서 반띵을 뺐어. 0.9938에서 0.5를 빼면 나머지 요만큼, 우리가 알고 싶은 거, 나머지 요만큼에 해당한 넓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0.9938 빼기 0.5가 되게 되는 거니까 0.4938이 되는 거죠. 즉 0부터 시작해서 A까지의 넓이라고 하는 거는 0.4938. 그럼 여러분 다시 표로 돌아가셔서 0.4938에 해당하는 값을 찾으셔야겠죠? 0.4938에 해당하는 A값 얼마가 되면 돼요? 거꾸로 읽으셔야죠. 0.4938에서 읽어주시면 얼마가 되는 거야? 네, 2.5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값은 2.5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Z에서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는 표만 있으면 넓이를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자,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일 때는 그것의 확률을 구하는 게 쉽다는 걸 지금 배웠죠. 표를 이용하면 금방 구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려운 이 새끼, 어려운 얘를 요 쉬운 걸로 뭐 해줘야겠다? 바꾸어줘야겠다.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표준화다 해서 3번 넘어가시면 정규분포의 표준화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별표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별표. 자,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자, 여기다 쓸게요.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니까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를 따를 때 z를 뭐라고 두면 그것이 바로 정규분포로 z를 뭐라고 두면 정규분포 0,1 혹은 1의 제곱 같은 말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건데 걔를 바꾸게 만드는 마법의 치트키, 얘를 얘로 바꾸는 마법의 치트키, 엄청 중요한 치트키는 Z 이퀄 씁시다. 자, 이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통계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일 수도 있어. 단연코 제일 중요한 공식. 자, 씁시다.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 되게 됩니다. 박스에 씁시다.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자, 유례 없이 가장 중요한 공식, 제일 중요한 공식,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별표입니다. 별표 5개. 별표 5개.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시그마는 표준 편차. x는 내가 가진 함수의 이렇게 변수. m은 평균. 시그마분의 x-m. 자, 을 쓰면 얘가 샤르륵 하고 바뀌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는 표준화 공식 밑줄, 표준화 공식을 사용하여, 표준화 공식이 뭔데요? 시그마분의 x-m. 자, 표준화 공식을 사용하여 정규분포 n 0,1을 따르는 표준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건데 한번 바꿔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 확률이죠? 자, A에서부터 X 바꾸기 전이야. 그치? Z로 바꾸기 전이야. 자, A에서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었어. 그럼 얘는요, 표준화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표준화 공식이 뭐였어요? 표준화 공식이 뭐였어? 다시 암기 뭐였어? 시그마분의 x-m. 이 공식을 활용하면 x가 뭘로 바뀐다? Z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바꿔볼까요? 밑에. 자, P 바뀝니다. 자, 여기 있는 A가 바뀌어요. 바뀐다고. 뭘로 바뀐다고? 시그마분의 A-M. X가 지금 A 값이었으니까. 이걸로 바뀌고, Z도 바뀌어요. X도 바뀌어요. X도 뭘로 바뀌어요? Z로 바뀌고요.
자, B가 바뀌어요. B는 어떻게 바뀌어요? 시그마분의 B-M 하고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빈칸에 써놓으시면 되겠죠? 시그마분의 X-M 이라는 공식은 즉 표준편차로 나누어주고 평균을 빼주면 이게 바로 X가 뭘로 바뀐다? 여기는 X가 Z로 바뀐다. B도 이런 식의 꼴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그마분의 A 대신에 시그마분의 A-M, 시그마분의 B-M으로 바뀌고 여기는 X가 Z로 바뀌게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아주 유명한 공식입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101페이지로 가셔서 직접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101페이지에 문제 4번인데요. 자, 바로 1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저는 바로 2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변수 X가 있어요.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자, 120,10의 제곱이래요. 120,10의 제곱을 따른대요.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챙겨야 될 건 뭐냐면 M이 얼마? 얘가 120 평균. 표준편차 시그마 얼마? 10. 얘가 바로 시그마 챙겨주시고요. 자, 그럴 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확률을 구하래요. X가 135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요. 135보다 큰 쪽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자, 지금은 못 구해요. X이기 때문에. X를 바꿔야 돼요. 뭘로? Z로 바꿔볼게. 자, X는 Z로 바뀌고요. 자, 똑같이. 자, 135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면 돼요? 시그마가 누구야? 10분의 X-M. 135 M이 얼만데? 120 하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꿔주는 공식. 자, 실제로 계산하면요. P, Z는 크거나 같다. 계산해볼까? 요거 빼면 15를 10으로 나누는 거니까 1.5, 즉 1.5보다 크거나 같다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쉽죠? 이야, 신난다. 왜 신나? Z로 바뀌었잖아. Z로 바뀌면 평균은 0이니까 대칭축은 0이고 1.5는 0보다 크니까 1.5 여기 있고 1.5보다 큰 쪽이니까 이쪽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네.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 0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해당하는 게 0.55 0부터 시작해서 1.5에 해당하는 거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0부터 1.5는 어떻게 구하는데? 우리가 이미 다 표로 정리해놨다고. 다시 프린트 표 보셔야죠. 편집된 표 읽어보시면 1.5까지 값이 얼마냐면 0.4332가 되겠죠? 얘는 0.4332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주면 되는 거예요? 빼주면 되죠. 나는 반띵해서 0.4332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답은 0.066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0.0668 하고 나오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바꾸는 공식, 그쵸? 바꾸는 공식만 알면 Z로 바꿔서 풀면 된다. 자, 넘어가서 102쪽에 문제 5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자, 문장제 문제인데요. 어느 과수원에서 생산된 배양계의 당도는 평균이 12브릭스이고 표준편차가 2브릭스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문제 푸는 요령. 일단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를 딱 읽고 주어를 찾으셔야 돼요. 자, 지금 누가 정규분포를 따라요? 무엇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죠? 무엇이? 그렇지. 배 한 개의 당도예요. 밑줄. 배 한 개의 당도 밑줄 치고 개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럼 배 한 개의 당도를 밑줄 친 데다가 X라고 씁시다. 그럼 배 한 개의 당도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얼마? 12고 12, 표준편차가 얼마? 2인. 그럼 2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기호로 쓸 수 있겠지. X는 뭐라고? 배 한 개의 당도.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과수원에서 생산된 배 중에서 당도가 12브릭스 이상인 것은 전체의 몇 퍼센트이냐? 자, 퍼센트는 확률이죠? 확률 구하면 되죠? 확률 구하면 되는데 얼마의 확률? 뭐의 확률? 당도가 13 이상일 확률. 당도가 뭔데? 아, X였잖아, X. 그치? 당도가 이상, 얼마 이상? 13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지. 이거 구하라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구하겠습니다. X 좋아, 싫어? 싫어. 넌 뭐가 좋아? 아, Z 좋아. Z로 바꿔. Z로 바꾸겠습니다. Z 바꾸는 공식 뭐야? Z 바꾸는 공식은 시그마분의 2분의 X는 13이었잖아. X-M 12였잖아. M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얘는 P, Z는 요 계산하면 요 2분의 1인 거니까 0.5보다 크거나 같은 얘를 구하시면 되겠죠. 구해볼게요. 칠판 좀 아껴 쓰려고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자, 정규분포 곡선 종모양 Z로 바꿨으니까 평균은 0, 0.5는 0보다 크니까 이쪽에 찍혀, 0.5보다 큰 거니까 0.5보다 큰 거 이쪽에 해당하는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0부터 끝까지가 반띵이니까 0.5에서 0부터 0.5에 해당하는 것까지를 빼주면 되겠지. 그럼 표를 읽어야죠. 다시 우리 프린트에 편집된 표 읽을게요. 0.5까지의 넓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0.1915. 0.1915. 그럼 두 개 어떻게 주면 되는 거예요? 빼면 되겠죠. 아, 0.5에서 0.1915를 빼주면 답이 나오게 되는데, 답은요, 계산하시면 0.3085. 그래서 확률은 0.3085고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몇 퍼센트냐요? 퍼센트는 30.85%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해주면 되겠죠. 그쵸? 문장제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고요. 자, 문제 6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을 보시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니까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는 거죠. 를 따를 때 문제에서 확률이 나왔는데요. 그 확률이 누구냐면 절대값 X-M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K 시그마 K 곱하기 시그마 요 확률이 0.9876이라고 0.9876이 나왔네요. 그럼 얘를 자 먼저 좀 풀어줄까요? 자, 절대값 풉시다. 절대값을 풀면 사이에 있는 거니까 K 시그마 마이너스 K 시그마 X 마이너스 M 이쪽은 K 시그마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요 이거의 형태를 잘 변형해야 되는데 X 마이너스 M 뭐가 떠올라? X 마이너스 M. 그렇지. 이 공식 떠올라야지.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분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분 뭐해? 시그마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도 시그마가 있고 여기도 시그마가 있으니까 아따 시그마를 그냥 확 나눠버리면 되겠네. 그죠? 자, 시그마로 나눠버리겠습니다. 시그마로 세 변을 나눠주면 마이너스 K. 자, 표준 편차는 항상 양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고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으로 바뀔 거고요. 이쪽은 뭐가 되는 거냐면 K가 되겠죠. 라고 두니까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얘가 누군데? 내가 좋아하는 Z. 즉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Z에 대한 그 확률이 이게 다시 쓰면 마이너스 K부터 Z가 K까지인 확률인 거고요. 이게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고 하는 거냐면 0.9876이래요. 얘가 0.9876이래. 그럼 내가 원적하는 K값 구해볼까요? K값,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있고요. Z축이겠죠. Z로 바뀌었으니까. 쪽 모양, 평균은 0인 거고요. 자, 마이너스 K부터 K까지니까 여기 마이너스 K 이렇게 있고요. 여기 K 이렇게 있고요.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해당하는 요 넓이 구하시면 되는데 이 넓이는 요만큼의 넓이와 그 다음에 이만큼의 넓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그치? 이 KK가 똑같은 절대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넓이라는 거는 0부터 K까지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는 거잖아. 그게 바로 0.9876이야. 그러면 실제로 요 반띵에 해당하는 거 0부터 K까지 이 넓이는 요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0.9876을 반으로 나눈 거 얼마가 되는 거야? 0.248 2918 236 28에 16 4938이 되는 거죠? 그래서 0.4938 자 찾아야죠? 다시 편집된 표로 가셔서 확률이 0.4938인 거 얼마가 돼요? 2.5죠. 그때의 K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5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값은 2.5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어디로 갈 거냐면 107페이지 중단원 마무리하기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10,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자, 확률이 나왔는데 7부터 10까지 확률이 0.1915일 때 라고 했죠. 자, 먼저 시그마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가지고서 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x죠. 좋아요, 싫어요? 아, 싫어. 여러분은 뭐가 좋은데요? 아, 난 Z가 좋아. Z로 바꿀래. Z야! 도와줘! 그쵸? 자, Z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시그마분의 x-m 암산 때리면 마이너스 3 x는 z로 바뀌고요. 자, 이쪽도 시그마분의 x-m 해주면 이거 10 빼기 10이니까 0이네. 이거 0이죠. 0.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0 되는 거죠. 그쵸? 이게 0 되는 거야. 그치? 즉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3부터 시작해서 0까지의 확률을 구했더니 그게 문제에서 얼마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얘가 0.1915야 라고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 자, 이 상황을 그러면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볼까? Z에 대한 그래프로 Z 어쨌든 정규분포 무조건 종모양 평균은 0 대칭축은 0인 거고요. 자,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3 여기 이렇게 있을 거고 즉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3부터 0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이 넓이가 0.1915야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자, 그때 우리가 지금 시그마 값이 알고 싶은 건데 나는 말이야 0보다 작은 쪽의 넓이는 우리가 편집되어 있는 표에서 제공이 잘 안 돼. 그럼 나는 뭘 이용해야겠어? 값을 몰라. 0보다 작은 쪽 값은 몰라. 어떻게 하면 돼? 좌우 대칭성을 이용하면 되겠지. 자, 이쪽은 알아. 이쪽 0보다 큰 쪽은 알아. 0보다 큰 쪽이 요 넓이가 얘가 0.1915가 되기 위해서는 그때의 z값이 누구냐면 말이야. 자, 보셔야죠. 편집된 표 0.1915가 되는 값 얼마예요? 0.5죠. 0.5일 때, 이 z값이 0.5일 때 0.1915야. 그러면 이쪽의 넓이랑 이쪽의 넓이가 동일하니까,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되면 되겠어? 여기까지가 0.5니까 똑같이 0.5인데 부호가 음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따라서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3이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0.5가 돼야겠죠. 그쵸? 0보다 작은 쪽에 위치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요. 따라서 시그마를 구해주면 시그마는 6 하고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그마 얘가 바로 6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끝났죠?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문제는요, x가 크거나 같다. 누구를 구하라고 했냐면 16보다 크거나 같다를 구하래요. 구해봅시다. x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넌 누가 좋아요? z 좋아요. Z가 존나 좋아요. 그죠? 네. Z가 존나 좋아요. 그죠? Z로 바꿔주고요. Z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시그마분의, 구해놨잖아. 시그마분의 6분의 x-m. m이 얼만디? 10. 계산하면 되겠죠? 요 계산하시면 P, Z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다시 정규분포 곡선. Z니까 평균은 0인 거고요. 1은 여기 있겠죠? 1보다 큰 거니까 이쪽
얘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어떻게? 반띵 0.5에서 0부터 1까지 해당하는 값을 빼면 돼요. 다시 편집된 표. 1까지 값이 얼만데? 0.3413. 0.3413. 두 개를 어떻게 해주시면 된다? 빼면 된다. 두 개 빼주시면 답 나올 거고, 답은 얼마냐면 0.1587. 계산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답은 0.1587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됐고 넘어가서 1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롤. 11번 보시면 자, 두 확률 변수 x와 y. 오, 두 개나 등장했네요. 자,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나와 있고요. 자, 12,2의 제곱하고 나와 있죠. 12,2의 제곱을 따르고, 자, y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요. 무슨 정규 분포냐면은 22,3을 따른대요. 22,3을 따른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p 확률이죠. 자, 10부터 k까지, x에 대한 10부터 k까지의 이 확률과, 그 다음 p, 자, k부터 25까지인데, k부터 25까지의 y에 대한 확률 2. 요 두 개가 서로 어떻다라고 되냐면, 같다. 그때 k값 구해라. 는 거겠지. 자, x에 대한 확률의 상황과 y에 대한 확률의 상황인데 x, y는 서로 다른 정규분포는 정규분포지만 평균과 표준 편차가 서로 다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불가능해요. 이거를 하나의 지점으로 몰아줘야 돼. 그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존나 좋은 Z밖에 없지. 그래서 Z로 바꾸겠습니다. 자, 먼저 Z로 바꿉시다. 자, 시그마분의 자, 이때는 x에 대한 거니까 시그마가 누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겠지. x에 대한 거니까, 그치? 2분의, 자, 암산해주면 x-m, 그럼 10 빼기 2인 거니까 마이너스 2 되겠죠? x가 k로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분의 2분의 k-12 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아, 여기, K가 아니라 Z죠, Z. 그렇죠? 미쳤나봐. 여기 Z죠, Z. 제가 미쳤습니다. 예, Z로 바뀌는 거죠. 자, 이쪽도 바꿀게요. P, 시그마분의. 자, 이때 시그마는 누굴 쓰셔야 돼요? y에 대한 시그마인 거니까 3을 쓰셔야겠죠? 시그마분의 y-m이겠네. y-m, 그럼 k-22. y는 z로 바뀌고, 자, 이쪽도 시그마분의 3분의 25 빼기 20인 거니까 3이 되게 돼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 두 개가 서로 같다의 상황인 거죠. 그럼 얘 계산하면, 요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야? 요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요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로 와서, 자, 지금 상황은 뭐냐면요. 즉, 이 상황이야.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Z로 바뀌었고, 이쪽은 2분의 K-12라는 요 확률과 P, 자, 이쪽은 3분의 K-22가 Z로 바뀌었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 두 개의 확률이 서로 같다라는 거죠. 상황이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둘 다 이제 변수가 뭘로 됐냐면 확률 변수가 Z라는 걸로 바뀌었고 Z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같은 정규분포이면서도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같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두 개의 비교가 가능하죠. 그쵸? 이젠 두 개를 겹쳐서 비교할 수 있어. 자, 보시면 똑같은 거니까. 자,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정규분포 곡선을 가지고 있고, 자, 이쪽은 0 하고 나와 있을 거고, 뭔진 몰라.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뭔진 몰라. 2분의 K-12까지 대충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이 넓이와 같은 분포야. Z 같은 값이니까. 같은 분포인데, 똑같은 위치도 모양도 똑같은 정규분포를 가지고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평균은 0일 거고 뭔진 몰라. 뭔진 모르니까 뭐 대충 3분의 K-22부터 1까지 뭐 이쯤 되겠죠. 1까지 해당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개의 넓이가 서로 어떻다고? 그 넓이가 서로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같다. 자, 이제 비교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비교하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에 해당하는 이 넓이랑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해당하는 이 넓이가 서로 같지 않겠어? 같겠지. 좌우가 대칭인 거니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어때? 자연스럽게 0부터 해당하는 이 부분의 넓이와 3분의 k-22부터 0까지 해당하는 이 부분의 넓이가 빨간색 넓이는 서로 같아야겠지. 그냥 전체가 같을 거 아니야. 파란색끼리 같다면 남은 부분도 같아야겠지. 그러면 이 값이야. 그 다음 이 값이랑 서로 어떠면 될까요? 서로 어떠하면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이 주황색 길이가 둘의 길이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그쵸? 둘의 길이가 같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식수하면 될까요? 2분의 k-10이라는 값과 3분의 k-20이라는 값이 똑같아 라고 세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 한쪽은 0보다 큰 쪽일 거고 한쪽은 0보다 작은 쪽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라 그치? 한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것만큼 해서 똑같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이제 x자로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k값 얼마 나오냐면은 16 하고 나온다고 하네요.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대칭성을 이용하자. 자, 12번 한번 해볼까요? 자, 12번 보시면 자, 또 문장제 문제죠. 아주 잘 등장하는 문장제 문제.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노트북 컴퓨터 한 대의 무게는 평균이 940,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했어? 주어를 찾아야 된다고. 누가 정규 분포를 따라? 누군데? 밑줄 쳐봐. 그렇지. 노트북 컴퓨터 한 대의 무게. 걔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지. 그것을 x라고 두자고. x가 뭐라고? 노트북 한 대의 무게. 그치? 이 노트북 한 대의 무게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으니까 기호로 평균이 얼마? 평균이 940. 그쵸? 940이고 표준 편차는 얼마? 20의 제곱 쓰면 되겠죠? 표준 편차가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회사에서 생산한 노트북 컴퓨터 중에서 임의로 한 대를 택할 때, 자, 문제 나오죠? 이 노트북의 무게가 1000g 이상일 확률, 자, 확률이니까 P예요. 확률을 구하래요. 뭐가 1000g 이상일, 1000g보다 크거나 같을 1000 이상일, 무엇이? 읽어봐. 노트북 무게가. 노트북 무게? 문자로 뭐라고 쓰기로 했는데? 이거잖아. 노트북 한 개의 무게. 이게 x였잖아. 그렇지. x가 1000 이상의 확률을 구해라는 거죠. 너무너무 쉽죠? x 좋아요? 싫어요? 싫어. 여러분은 뭐가 좋아요? z가 좋아. z야! 도와줘. Z로 바꾸겠습니다. Z로 바꾸는 마법의 공식 뭐였더라? 시그마분의 20분의 x-m. 그럼 1000 빼기 940. 맞지? 거꾸로 빼면 안 돼. 거꾸로도 엄청 많이 빼요. 막 잘못해서 x-m 이거 빼주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60 되겠죠. 계산해주면 p, z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게 될 거고요. 정규분포니까 정규분포 곡선, 표준 정규분포니까 대칭축은 0, 3은 0보다 큰 쪽이니까 이쪽에 위치, 3보다 큰 쪽이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 어떻게 계산하면 돼? 반띵 0.5에서 3에 해당하는 값을 3까지의 확률을 빼면 돼. 다시 편집된 표를 읽으시면 되겠죠? 편집된 표 찾아보시면 3까지의 값이 얼마예요? 0.4987인 거니까 우린 0.5에서 0.4987을 빼버리면 흰색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가 나오게 될 거고 그것이 얼마냐면 0.0013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확률은 0.0013이에요. 넓이가 곧 확률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조금 빡세죠, 그쵸? 예. 자, 14번. 어느 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 400명의 1000m 달리기 기록은 평균이 230초이고 표준 편차가 30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무엇이 정규분포를 따라? 무엇이? 그렇지. 1000m 달리기 기록이 정규분포를 따른대.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달리기 기록. 기억하시고. 자, 평균이 230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30이니까 30의 제곱 쓰시면 되고. 자,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기록이 몇 초 이하면 상위 10위 이내에 드는지를 구해라. 자, 몇 초, 지금 초를 구하는 거지. 그 몇 초를 A초라고 해볼까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몇 초를요, A초라고 한번 해보고요. 내가 알고 싶은 건 무엇을 구하면 되는 거냐면 요 A 값 구하면 문제는 끝나는 거죠. 자, 근데 그 A초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하냐면 상위 10위 이내, 상위 10위 이내라는 요 표현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위에서 10번째 10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자, 총 몇 명이 있는데 문제 나와 있죠? 총 몇 명 있는 건데 총 400명 중에서, 자, 400명 중에서 10등 이내에 들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10등이 되려면 400명 중에 10등인 거니까 400분의 10인 거잖아.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0. 이거 지워지고 0.025가 된단 말이야. 즉 10등 이내가 되려면 확률이 0.025 이내에 들어야 된단 말일 거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세워보자. 자, 확률이잖아, 확률이 0.025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니까, 자, 확률 P. 자,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달리기 기록 X지. 달리기 기록 E. 몇 초 이내. 얘가 몇 초 이내에 들어와야지. 내 달리기 기록, 잠깐, 지금 달리기 기록 맞죠? 예, 달리기 기록이 몇 초 이내에 들어와야, 내가 이 달리기 기록이 그 해당하는 초보다 더 빨라야 되는 거잖아. 그치, 빨라야지. 내가 해당하는 그 몇 초 이내니까 작거나 같은 거죠. 내 기록이 몇 초보다 짧아야지만 그게 상위 10등이 되는 순간일까요? 0.025일까요? 라고 이렇게 세울 수 있겠지. 다시, 내 달리기 기록이 몇 초보다 빨라야지만 상위 10등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거를 그러면 X니까 실초 Z로 바꿔야겠죠? Z로 바꿔주면, 자, 시그마가 누군데? 30분의 X-M 230이 될 거고요. 얘가 0.025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 자, 그러면, 자, 정규분포 곡선, 평균은 Z니까 0으로 바뀔 거고요. 자, 이 값을 찍어야 돼요. 자, 이 값을, 이 네모라고 할게요. 자, 이 네모를 찍어야 되는데, 자, 퀴즈. 이 네모는 0보다 작은 값일까요? 아니면 0보다 큰 값일까요? 0보다 작은 값이어야겠죠. 그쵸? 여기에 30분의 A-230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왜요? 나는 이것보다 더 작은 값이 알고 싶은 거야. 이때의 확률. 얘가 알고 싶은 거잖아. 그치? 이 확률이 0.025인 거야. 요 노란색이 0.025인 거야. 자, 만약에 여기다 찍으면 어떻게 돼? 여기다 찍으면 이거 다 이쪽에 해당하는 거니까 0.5를 넘어버리잖아. 너무 크잖아. 그치? 난 조금이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찍어야 되는 거고요. 자, 요 넓이가 0.025가 되려면 전체 요 반띵이 0.5잖아. 0.5에서 얼마만큼 해당해야지만 0.025만 남을까? 그럼 0.5에서 0.025를 빼면 되겠죠? 실제로 빼주면 0.475 혹은 0.4750 이렇게 네 자리로 쓰는 버릇이 있어서 0.4750 하고 이렇게 남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0.4750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이 0.4750 나는 근데 0보다 아래쪽은 표에 안 나오지. 내가 알고 싶은 건 0보다 큰 쪽. 이쪽으로 볼까 이쪽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4750이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0.4750이라고 한다면 즉 이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와 이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가 똑같은 그 부분의 Z값을 찾으면
확률이 0.4750이 되게 하는 그런 Z값을 찾으면, 자, 요거는 이제 아쉽게도 편집된 표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편집된 표가 잘 나와 있겠죠? 실제로 찾아보시면 뒤에 있는 정규분포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값은 1.96이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뒤에 표로 0.4750이 나오게 되는 그 순간에 Z값 1.96? 그러면 끝났네. 아, 이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96만큼 떨어진 거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되면 돼요?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1.96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0분의 A-230이 얘는 마이너스 1.96이에요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실제로 시그마를 풀어보면 A 값을 구해보면 A 값은 171.2 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계산은 여러분이 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정규분포가 쉽다. 표준 정규분포가 쉽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바꾸는 키워드 공식은 뭐냐면 시그마분의 x-m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넓이를 가지고서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 그 넓이는 전부 다 표로 나와 있고, 자, 표에 없는 값은 그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가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